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원래 30분에 짜잔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오늘 스페셜 DJ 분께서 물을 안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물 들어갔어요. 네. 아마 짜잔 하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올 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놀려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나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실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시분들. 주한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잘 보이겠다.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있죠? 안녕. 춥지 않나요? 다들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제 다들 패딩 입으시죠? 저희도 패딩을 이제는 거의 입는데 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여름은 끝나지 않아요. Love and here.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날씨 너무 춥죠? 잘 지내셨나요? 헤헤. 오늘 저녁은 저희가 치킨을 먹었는데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네. 요즘은 그냥 새끼가 전 다 그래. 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 네, 아무튼 오늘 사부작 원에어는 이제 주한 형의 제안으로 처음부터 같이 이제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저번에 게스트로 출연하셨을 때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사부작 원에어는 이제 특별 DJ 주한 DJ와 함께하는 사부작 원에어 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오늘은 2부가 따로 없고요. 네. 1부 사연 읽는 것만 진행이 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주한 DJ와 시현 DJ의 이제 의견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지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도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답니다.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번 사연은 자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혹은 자취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취를 하면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었을 거예요. 주제가 아무래도 무난하게 제일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내용을 주제로 꼽았어요. 이번엔 특히. 네. 그래서 한번 첫 번째로 우선 제가 그러면 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네, 보통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오늘 사부작 간단한 주제 혹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제 마음이죠. 그런 건가요? 보통 네, 사부작은 제 마음이 커요. 사실 여기 오프닝 대본을 주셔도 안 읽어요. 저희가 이제 내심 걱정이 되는 건 네. 이제 100분 토론이 될까봐. 좋습니다. 원래 사부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100분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답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정답을 늘 못 내고 말만 하다가 끝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의 이 생각과 여러분들의 재미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네. Let's go.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이 나이 먹고 아직까지도 포근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 철부지 어른이인 저의 자취 경험은 6개월이라는 해외 교환학생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집에서 워낙 곱게 키웠던 터라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제게는 온갖 힘든 것들 투성이었답니다. 막연하게 잔소리 없이 방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 정말이지 경기도 오산이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매 순간 필요해서 초반 일주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를 걸었거든요. 최근에 부모님이랑 영상통화 언제 했어요? 엄마? 네.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 거야? 프라이팬은 어떤 걸로 사야 돼? 김치볶음밥 맛이 엄마가 해준 거랑 달라. 이게 무슨 야채일까? 그쵸.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조리가 필요 없는 토스트나 시리얼, 샐러드 등을 먹고 살았더니 룸메들이 걱정이 됐나 봐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랑 쉐어하는 아파트먼트 형태의 기숙사였는데 룸메들 중에 제가 제일 작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도 잘 안 통하는 룸메들이 저를 먹여 살리기 시작했답니다. 오. 반짝반짝. 그렇게 룸메들 덕분에 엄마 아빠 없이 생활하는데 잘 적응한 저는 그 다음부터 완벽한 파티 인간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방탕한 생활을 마음껏 하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엄만 부모님이 100만 살짜리 저에게도 통금을 정해주는 바람에 꿈도 꿀 수 없었던 밤샘을 거의 매일같이 즐겼답니다. 매일 밤이 와인과 양주 파티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밤샘이었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건 잭 다니엘 허니와 토니 워터 3대1 비율의 얼음 4개, 레몬 한 조각이 들어간 조합이었어요. 디테일하시네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 션디와 사부작 가족들에게만 살짝 공개할게요. 첫 사연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잘 살고 돌아왔어요. 처음에 적응이 힘들어서 그렇지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아빠 품 안에서 안락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시연이는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 어땠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 사연을 얘기를 해보면 재밌네요. 굉장히 인생에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해외 사연일 것 교환 학생 만약에 주한이 형이 이제 미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게 된다.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근데 교환학생의 6개월 단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제 같은 집에서 쉐어했던 형이 거의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완전 그냥 같은 한국인이었는데 와서 이제 요리를 배우려고 외국에 온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든 부딪혀서 사는 게 그게 또 재미고. 그죠. 뭐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도 해외 나가면 바디랭귀지로 웬만한 건 돼요. 맞아. 네, 웬만한 건 돼요. 뭐 디스 그 다음에 푸드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정말 바디랭귀지로도 되기 때문에 또 넘어가서 처음 올라왔을 때 어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올라왔을 때 외삼촌 집에 이제 거주를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집밥을 먹긴 먹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자취 혹은 하숙집 들어가면서 하숙집에서 웬만하면 저는 밥을 잘 먹었어요. 워낙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어머님께서. 근데 이제 숙소 혹은 자취를 시작했을 때부터는 네 제가 배달의 민족 귀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그쵸. 귀하신 분이 아니죠. 더 귀한 분? 더 귀한 분. 더 귀한 분. 네 제가 VVIP예요. 귀한 분 출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집밥이 오히려 어색한 느낌? 주한이 형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어땠어요? 나는 첫 자취가 지금 저희 기둥이랑 같이. 기둥이랑 같이 살았는데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같이 그런 생활을 했던 곳이어서 네. 나름의 룰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 뭘 해먹지 말자. 이유는 지저분해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집에서는 물론 직접 해먹고 하는 것들이 몸에 더 좋은 건 맞는데 맞죠. 이게 사실 굉장히 쉐어하는 공간이 정말 정확한 룰이 있지 않으면 맞아요. 금방 지저분해지고 방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룰을 정확히 처음에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도 나름 근데 식습관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순이네 이제 가게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잘 먹었겠어요. 그쵸. 그때 이제 가게에 가면은 일하기 전에 밥을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중간 쉬는 시간마다 이제 뭐
뭐 요깃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영양분이 있는 음식들을 섭취했고 나머지는 그 외에 집에서 섭취한 거는 대부분 군것질이나 아니면은 뭐 배달 음식이었죠. 배달 음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 배달 음식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가지고. 맞아. 요즘에는 옛날에야 뭐 중국집 그런 치킨집 진짜 이런 데였지만 지금은 뭐 워낙 다양하니까. 정말 다양하죠. 아무튼 이제 그러면 대망의 두 번째 사연을 이제 주한이 형이 이렇게 훅 지나가는 건가요? 근데 원래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저희가 사연을 많이 받아놨잖아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원래 답이 없어요. 아 그런 거요? 어떻게 살라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어땠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어땠어요? 이때까지 얘기 감정으로 표현해주세요. 감정으로 표현할까요? 감정으로 표현하자면 외롭긴 외로웠는데 이렇게 외로웠는데 또 막상 또 혼자 있었으면 좋아요. 왜냐면 자취를 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딱히 엄청 막 크게 방해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해주시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나름의 룰을 혼자서 이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룰이 웬만하면 조금 좀 가벼운 룰들이죠. 청소 좀 해야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네 그죠. 그건 지나가야 돼요. 그렇군요. 지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연은 굉장히 특별한 게 이제 말도 통하지 않은 다른 이제 국적을 가진 혹은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독립은 맞지만 또 다른 이제 단체 생활을 한 건데 그 생활의 장점을 굉장히 잘 얻은 것 같고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연인데요. 근데 원래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 보면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약간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치. 사회생활을 일찍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쉐어 하우스 자체가.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것도 좋다. 나는 오히려 이제는 자취를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고 하는 게 좀 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취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오히려 어느 정도 불편한 게 생겨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취방에 있어서 토요일이면 푹 잘 수 있어요. 근데 가족과 함께면 토요일도 아침 9시에 기상을 해야 된다는 그래요? 그런 나름의 룰이 이제 약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집에 내려가면 보통 이때 안 일어나니까 아침은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시고 먹을게요 하면 같이 먹는데 내일은 안 먹을 것 같아요 하면 그냥 자도 돼요? 네 자고 알아서 두 분이서 나가세요. 나가시기도 해. 여기 마실 나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저 이제 밖에 잠시 일 보러 나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나름 프리합니다. 원래 나름 스타일이 있네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될 때까지는 되게 저도 이렇게 이 사연자분처럼 여기 통금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뭐 물론 학교 마치면 10시 11시니까 그때는 통금이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저녁 막 6시 7시 제가 막 떼써가지고 저녁 9시로 바뀌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은 뭐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물론 아무튼 자취하면 또 얘기할 게 한 산더미 되지만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고 아직 자취 이제 사연들이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못 읽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힘이 들 땐 항상 윈도존을 보며 힘을 내는 한 명의 위씨입니다. 사부작의 사연은 처음 보내봐요. 히히. 저는 자취를 해본 적은 없지만 자취를 하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 제 얘기를 보내봅니다. 저는 자취하면 진짜 제일 큰 꿈은 먼저 방 꾸미기.
뭐 벽지도 원하는 색으로 바르고 은은한 조명도 켜보고 싶고 가구 사서 배치도 해보고 싶고 아기자기하게 인형도 전시하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덕존! 위인도즈 앨범이랑 포스터랑 응원봉 등등 다 전시해두는 공간도 만들고 싶고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 보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방을 제일 먼저 꾸며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야식 맘대로 시켜먹기. 집에 있을 땐 가족들 자면 깰까봐 못 먹는데 혼자 살면 언제든 시켜먹을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지금도 새벽 5시인데 새벽 5시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이구야. 부엉이족이랍니다. 저랑 같으시네요. 배고파도 시켜먹지 못해요. 슬픔. 배고프다. 세 번째는 친구들 집으로 불러서 술 먹기. 진짜 제일 해보고 싶은 건데 여기도 술 얘기가 나오네요. 거실에서 먹거리랑 술 다 깔아놓고 약간 MT 느낌 나게 놀고 싶어요. 밖에 먹으면 안주도 비싸고 막차 시간도 정해야 되고 약간 놀다가 끊기는 기분인데 집에서 먹으면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치우는 게 완전 헬이겠지만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제일 크게 하고 싶고 뭐 자잘자잘하게 더 많겠지만 사실 자취는 매번 하고 싶다가도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외로움도 많아질 것 같아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꿈을 위해 자취해보는 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할까요? 션디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가족 또는 친구랑 사는 게 좋아요? 션디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제 이야기 주절주절 풀어놨으니 저는 이만 안녕. 아 맞다, 우리 션디와 주한이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추우니까 진짜 따뜻하게 입고 제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는 내가 다 걸릴게. 이야. 우선 입이 마르네요. 우선 사연자님께서 그 집안을 꾸며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중에는 유일하게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승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도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있었어. 그런 욕구들이. 그치. 근데 생각보다 뭐랄까 잘 안 돼. 자취방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방을 꾸미려고 했는데 뭐 벽지에 무언가를 허락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망치질도 그렇고 그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하는 거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못하고 있지만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선물 받은 인형들을 제 방에 한쪽 벽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세워뒀었어요. 그래서 밑에부터 이렇게 쫙 한 면이 다 인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인형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나갈 그렇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올라오시더니 인형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 이제 우리 집에 갖다 놓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형들을 가져가셔서 본가에 지금 인형이 되게 많아요. 곳곳에 이제 들어가면서 보면 인형들이 곳곳에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악기를 배우시거든요. 이제 음악 학구열이 넘치셔가지고 악기를 여러 개 배우시는데 그 악기를 배우러 오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손자 있으시냐고. 손자. 그 인형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었을 때 되게 귀여웠어요. 아무튼 혼자 사는 게 마지막 질문이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랑 사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거 같아요? 조현이 형은?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혼자 살면 정말 문득문득 느끼는 게 사실 막 사람이 계속 적응을 하니까 이제 뭐 그죠. 빨래나 혹은 치우는 거나 이런 건 계속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름의 성향이나 취향대로 뭐 방을 꾸미기도 하고 안 꾸미기도 하고 조금은 나는 이걸 내일 치워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난 바로바로 치울 거야 하는 분들이 있고 맞아. 근데 그런 건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정말 사람은 역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혼자 살다 보면은 정말 누군가를 내가 만났을 때 너무 반가운 게 있어. 내가 밝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외로운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이제 하숙집에 있었을 때랑 자취할 때랑 약간 이렇게 뭔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당연하게 누군가가 있었는데 없으면 되게 허전해. 되게 허전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면 다 적막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면 되게 낯설어. 되게 낯설어.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좀 이제 북적북적 거리는 것도 좋고 근데 대신 제 방은 약간 불가침 영역이었어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이제 나름의 저는 옛날에 하숙집 살 때는 몰랐는데 내 방이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해. 그럼 되게 소중해. 요 정도의 공간은 늘 확보는 해놔야 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친구랑 사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친구와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맞아. 왜냐면은 너무 그동안 살아온 패턴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약속을 한 거는 굉장히 열심히 지켜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랑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 그런데 가끔 같이 이제 친한 친구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내가 자취를 하고 있고 친구를 초대한다는 느낌은 그건 재밌죠. 그런 거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건 재밌는 것 같고 하루 이틀? 하루 근데 이틀 계속은 아마 혼자 자취한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맞아요. 계속 되면. 아무튼 이번 사연도 너무 재밌었고요. 바로 제가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짤막한 사연 하나와 이 사연이 있어서 두 개를 다 읽고 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자취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자취에 대한 로망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주위에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로망이 깨지려고 하는데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전합니다. 제 로망은 집밥 해먹기인데요. 제가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사부작거리면서 제빵 하는 것도 좋아해서 제빵을 집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혼자 집에서 먹고 싶은 것들을 요리해서 같이 자취하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먹여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SNS에서 봤는데 자취하는 집에 방명록 같은 걸 남기는 걸 하던데 그것도 엄청 재미있어 보였어요. 방명록이라. 자취하는 집에 방명록을 남겨요? 예를 들어서 언제 누가 왔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것도 저희는 처음 듣는 거긴 한데 아무튼 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 분명 청소든 뭐든 혼자 해내야 해서 좋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돈이 따라주는 한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취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얼른 자취해보고 싶습니다. 눈누. 그럼 이만 줄이면서 시간 사랑. 지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네, 사실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먹고 혹은 제빵이라 되게 어려울 텐데 이게 저도 사실 로망은 있어요. 아직도 로망은 있는데 이미 약간 너무 현실주의인 건가? 밥을 해먹는 건 상관없어. 그건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 설거지가 그치, 그럴 수 있지. 치우는 게 더 일이라고. 원래 그게 제일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자주 안 해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션디 안녕하세요. 꼭 읽기.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 중인 미씨입니다. 자취로 가보셨네요? 자, 사실 완벽하게 혼자서 하는 자취는 아니고 큰언니 집에 쓱 얹혀 살고 있어요. 아하. 언니 덕분에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불편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본가에서 살 때처럼 제 방이 있지 않고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함께 사는 큰언니가 무서워요. 매우. 언니 성격이 센 편이라 항상 주눅 들어 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잘해줄 땐 엄청 잘해준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해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네요. 정말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애정 표현이요? 저는 평상시에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만약 혼자 자취를 하게 된다면 꼭 저만의 방식대로 집을 꾸며놓고 싶어요. 심플함 속에 시원오빠 사진도 전시해놓고 싶고요. 집은 꼭 뷰가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밤하늘을 보며 현지처럼 예쁜 달을 보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뷰 중요하죠. 뷰 중요하죠. 한강과 가까우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한강과 가까운. 옷장 안에 색깔별로 정리해놓고 열 때마다 깔끔한 옷장에서 옷을 고르는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요. 온전한 제 집에 고향 친구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는 게 제 로망 중 하나랍니다. 이루려면 아주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가 너무 TMI였네요. 호호. 션디는 자취를 하게 된다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요? 또는 좋아하는 집의 분위기가 있나요? 이그젬플로 우드와 화이트의 조합, 올 화이트, 대리석 느낌.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점, 션디의 옷장한 색은 무엇인가요? 션디 이즈먼들 다 잘 어울리지만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션디. 숙소도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요. 그럼 이만 총총. 디테일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약간 앤티크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냥 약간 나무 원목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셨어요. 약간 대리석 그런 느낌보다는. 근데 지금 집을 보면 또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저는 사실 근데 집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방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돼 있는 곳에 맞춰서 제 방을 꾸밀 것 같아요. 형은 딱히 그런 디테일한 느낌이 있어요? 많이 꾸미고 싶다. 있었지. 나는 그래서 핸드폰에 사진 같은 거를 저장해 놓기도 하고. 진짜로? 이쁜 인테리어 같은 거. 이쁜 인테리어들을. 근데 나는 좀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분위기요? 좀 대리석보다는 좀 약간 올 화이트인데 약간 공사장 같은 느낌. 공사장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게 이렇게 뭐야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면 메일 주세요. 그리고 옷장 안에 색은 무엇인가요? 여기 분들 예측하신 것도 맞아요. 네, 거의 97%가 블랙이고요. 있다면 빨간색 계열이 조금 더 많고요. 초록색 계열은 잘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고 파란색 계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계열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근데 막 컬러감이 있게 그렇게 옷을 구비되어 있진 않아요. 형 옷장은요? 나도 검은색, 그러니까 무채색류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채색류가 연습할 때는 단색을 입으면 뭔가 춤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울에서 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조금 컬러감 있는 옷들이나 조금 평소엔 입기 힘들더라도 이쁜 옷들 있잖아. 그런 옷들을 좀 보고 있어. 왜냐면은 생각보다 내가 굉장히 이렇게
취향이 이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연습복 느낌이다. 형이 추려한 거면 난 얼마나 추려한 거야. 아무튼 션디 옷장, 코난 범인 옷장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노란색 옷 입어주세요. 노란색 옷 있나요? 노란색 옷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전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홍색 옷은 자주 입진 않는데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아우터가 근데 되게 애매해서 분홍색 옷을 입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전 분홍색 니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입고 작년 겨울쯤에 입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이제 니트를 입기 좀 무리가 있는 날씨가 와서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제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추워져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왔거든요. 그 혹시 네. 그 어제 그건가요?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구입했을 당시에 사이즈는 L인데 드라이 클린이 되어서 나온 옷 사이즈가 XXS가 되어서 XXS요? 네, 그래서 약간 입으면은 약간 옷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쳐지 크롭티가 되어서 네, 크롭티가 되어 와가지고 아쉽게 그 옷은 네. 그래서 분홍색 옷이 이제 없나요? 아 분홍색 니트 진짜 이뻤는데 여러분. 다들 근데 보통 저는 밝은 계열을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흰색 옷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안 입는 것 뿐이에요. 잘 안 입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뭐 엄청 옷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나 혹은 평소에 이제 걸어 다닐 때 혹은 연습을 할 때 조심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거 튀면 안 돼. 약간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튀면 튀는 거지.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제 뭔가 얼룩이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역시 검은 티가 짱이다. 그쵸. 티가 많이 안 나니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는 사연도 읽어봤고요. 또 이제 또 주한 형으로 넘어가서 오케이. 다음 사연입니다. 네.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돼서 자취를 하게 생겼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가득하네요. 지금 같은 건물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고 갈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요. 이게 무슨 말이죠? 건물에 사연자님께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아이고.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입주를 한다는 말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저는 반입주인지 저를 위해 도배도 하고 가구 정리도 끝났다고 하네요. 새로 이사를 가게 된 집이 사촌 언니가 결혼하면서 비게 된 방인데 어차피 빈 방 어서 들어오라고 뭐가 고민이냐고 하는데 이사하다 수많은 아이돌 굿즈들이 걸릴까도 걱정되고 이 험난한 삶 혼자 살아갈 생각하니 막막해서 고민이에요. 그래도 웃긴 건 밤새 친구들이랑 놀 생각하니 신난다고요. 집 전체를 윈도존으로 재도배할 생각이 신나요. 그 굿즈들이 사실 그러네요. 팬분들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근데 뭐 이게 나쁜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도. 근데 되게 재밌는, 짧으면서도 재밌는 사연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고 갈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요.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뭔가 약간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의 사연이었어요. 그 다음 사연도 주한 형이 바로 이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션디. 저는 유인더존을 무척 좋아하는 팬이에요. 항상 4부작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자취를 하는 중이라서 자취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에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힘들었던 순간? 작년 이맘쯤이었어요. 정말 춥던 겨울이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반수를 하던 수험생이었어요. 당시 수시 면접이 다 끝나고
친구와 집에서 놀던 중 테이블을 접다가 실수로 발에 떨어뜨렸어요. 처음에는 엄청 아팠지만 잠깐 아프고 말겠지 하며 집에 있었어요. 근데 친구를 집에 보내고도 늦은 밤이 되도록 계속 아프고 점점 붓는 거 있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혼자 울면서 집 앞 큰 병원에 갔더니 글쎄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수시도 다 끝나고 연말이었고 크리스마스고 그랬는데 아이고. 깁스를 하고 본가에 가기도 힘들어서 집에서 혼자 연말을 보냈던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혼자 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없어서 책도 읽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에는 위인더존과 함께하며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싶어요. 아이고. 뭔가 이 겨울이 오면 또 그 겨울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나던 하나의 기억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이렇게 혼자 있는데 아프고 연말인데 이제 막 깁스하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기도 한데 좀 서러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서럽단 말이에요. 서러운 게 가장 크죠. 자취하면 아프면 서럽다. 되게 서러워요. 그게 정말 정말 큽니다. 맞아. 그냥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되게 서럽고. 형은 작년 연말 때쯤 뭐 어떻게 보냈어요, 연말을? 작년 연말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합숙소에서 보냈어요. 새해를. 새해를. 아, 저는 그때 네. 연습 중이었네요. 네. 연습을 하고 있었네요. 피차 위인더존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그럼요. 하고 있었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새해가 되면 뭐 어디를 가서 뭐 이제 일출을 보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뭐 새해 버킷리스트래. 새해 이제 뭐 목표하는 뭐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잖아요. 형은 그런 걸 해봤어요? 아직은 안 해본 것 같아. 딱히 뭐 새해 목표 그런 거를 딱히 정해두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좀 약간의 그런 신조 같은 건데 내 신조는 오늘 그러니까 평생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좀 좋아해서 물론 꿈은 굉장히 크게 갔는데 눈앞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하자. 네. 뭔가 좀 즐기자라는 게 강해서 물론 그런 것 해보고 싶긴 하는 것 같아. 지금 얘기하니까 뭔가 올해 목표 그리고 이번 올해는 한번 일출을 봐보고 싶기도 해요. 미리 말하지만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 왜요? 일출 보는 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원래 다 같이 위인더존 해가지고 이렇게 손 이렇게 다 잡고 이렇게 손 든 다음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상 통화를 걸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세요. 제가 손 이렇게 내밀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무튼 그래도 재밌는 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혼자만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장점, 혼자만의 생각,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혼자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다는 거. 그죠. 아무래도 혼자 계속 있다 보면 혼자 이제 정리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때때로 조금 그런 생각이 좀 깊어져서 조금 뭔가 나오고 좀 과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혹은 좋은 방향으로서는 약간 생각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게 좀 양면이긴 한데, 또 그렇게 하다가 빠지면 안 되고,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데, 또 나름대로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긴 하죠. 아무튼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조금 길이가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션디. 이번 사부작 주제를 보니까 지금 저의 상황과 딱 맞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자취를 시작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든 자취 초보예요. 어렸을 때는 자취하는 친구들이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노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취하면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해야 되고 식비부터 자잘한 생필품 구입비까지 다 커버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쫓겨나기 전까지는 부모님 집에 최대한 붙어 있으라는 자취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현재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얼마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독립에 대한 꿈은 접은 지 오래라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덕질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마냥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오픈할 수는 없는 나이라서 사회에서는 일반인 코스프레 일명 일코를 하고 있고 집에서도 열심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속여도 부모님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방에 있는 각종 덕질 관련 물품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제가 새벽 대바람부터 나가거나 오밤중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에는 어김없이 너 또 연예인 보러 갔냐? 라는 카톡이 오곤 했어요. 왜냐면 위인도전 보러 갈 때마다 항상 말없이 조용히 집을 나갔었거든요. 심지어 해외 공연을 보러 갈 때도 부모님 주무실 때 미리 캐리어를 현관문 밖 계단 쪽에 내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씻고 준비하고 몰래 나갔었어요. 짧게 가도 보통 1박은 하고 오니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아빠에게 어디냐, 집에 안 오냐 라는 카톡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일부러 안 읽고 혼자 속으로 대답했었죠. 아빠, 나 지금 해외야. 그렇게 속박된 삶을 살다가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설거지해라, 방 정리해라 등등 잔소리에서 해방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점은 더 이상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위인도전을 보러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앨범, 응원봉 등 덕질 관련 물품을 제 방 창고에 숨겨놨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당당하게 저의 보금자리에 펼쳐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삶이 자유로워져서 너무너무 좋긴 하지만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듯이 자취의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제가 8월에 위인도전 공연 보러 해외에 갔다가 2박 3일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선풍기가 2박 3일 동안 켜져 있었던 거 있죠? 어이구. 그나마 에어컨이 아니었던 걸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에어컨이었으면 전기세 폭탄 맞고 그 다음날에 강제 기아 체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의 촉은 속일 수 없기에 부모님은 지금도 제가 아이돌을 보러 다닌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으시긴 해요. 제가 남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위인도전 멤버들보다 조금 형인데요. 남동생보다 어린 애들을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냐며 엄마가 주기적으로 잔소리를 하시지만 그래도 저의 사랑은 굳건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제 마음을 접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생각 망한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살렵니다. 그래도 되죠? 시원 오빠? 제 신청곡은 아이유와 임수롱의 잔소리입니다. 시원 오빠 저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보러 갈게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제가 깜빡하고 또 이제 그 신청곡들을 따로 안 모아놔서 오늘은 재생이 조금 어렵고요. 아 원래는 그렇게 하는군요. 네, 원래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엔지니어 분께서 틀어주곤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풍기가 2박 3일 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숙소에 불을 안 끄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누구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자유도 측면에서는 뭔가 자취를 해야 뭔가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혼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쵸. 뭐 그런 점에서 약간 자취의 장단점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짧은 소설을 듣는 느낌? 그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버렸네요. 아무튼 바로 다음 사연 주한영 읽어볼까요? 이번 사연까지 읽으면 뭔가 나름의 네. 이 자취 주제에 대한 뭔가 카테고리 같은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천디 안녕하세요. 사부작에 사연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너무 늦지 않았겠죠?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자취반으로는 총 2년을 살았어요. 1년은 흙수저 자취, 그 다음은 금수저 자취를 했답니다. 흙수저 자취할 땐 집을 잘못 골라서 너무 오래되고 안 좋은 곳에 살았어요. 일단 1층에 음식점이 있어서 집에 밭땡벌레가 있었고, 아이고. 집 뒤에 산이 있어서 온갖 벌레가 들어왔으며, 아이고. 창이 부편이라 집에 볕이 안 들었죠. 돈이 없으니까 겨울엔 가스비가 아까워서 체온으로 추위를 버텼고 밥도 잘 못해 먹었었어요. 매번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답니다. 그땐 심신이 정말 우울했어요. 그 다음 해 금수저 자취 때는 다행히 주머니가 넉넉했어요. 집도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 고르고 골라 벌레도 없고 볕도 잘 들고 깨끗하고 넓은 집을 계약했어요. 또 무려 전자레인지와 밥솥, 침대, 주한이는 몰랐던 에어프라이기, 프린터, 전기장판 등등을 갖추어 살았어요. 그렇게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이런저런 요리들도 많이 해먹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집에 인테리어도 하고 밤에는 산책도 나가고 친구도 데려다 재우고. 아무튼 이렇게 극과 극의 두 자취를 해보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땐 밥을 잘 안 해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해먹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위인더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지 않을게요. 과일이라도 많이 사서 드세요. 그럼 이만. 저는 과일을 되게 자주 먹어요. 맞아요. 저희 중에서 유일하게 과일을 좀 자주 먹는 멤버가 주한영이고요. 나머지 멤버는 그렇게 과일을 애써 찾진 않아요. 맞아요. 뭐 혹시나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굳이? 있어도 잘 안 먹는 것 같긴 해요. 나는 워낙 가족이 과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제 연습 생활을 할 때에도 계속 이제 같이 숙소 생활을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회사를 같이 이제 나오고 퇴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뭐 마트 가서 장을 봐온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과일도 제철에 맞게 복숭아, 자두, 그리고 다양하게 먹고 딸기, 딸기, 포도, 그리고 체리 정말 많이 먹었죠. 체리. 그리고 사과, 아침에 사과 또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모닝 사과가 또 황금 사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사 먹었었는데 그 장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해요. 그죠. 이거 정말 해보세요. 장 보는 재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하고. 근데 너무 자주 하진 마세요. 왜냐면 냉장고에 테트리스 될 거니까. 맞아요. 네. 냉장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가 가능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찍 나가서 먼저 사오다 보니까 뭔가 내가 사고 싶은데 이 멤버를 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멤버를 위해서 사오는 것도 되게 뿌듯한 일이에요. 생각보다. 약간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시켜 먹으면 주한 형도 같이 먹겠지?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난 너무 고맙지. 그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근데 첫 번째 흙수저 자취일 때 골랐던 곳은 정말 자취할 때 안 좋은 모든 게 다 있네요. 벌레들이 들어왔으며, 사실 햇볕이 안 드는 거, 저는 햇볕 드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진짜 저는
이게 사람이 일시적으로 햇빛을 맞지 않으면은 또 네. 뭐 건강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햇빛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햇빛이 안 들고 그리고 가스비가 아까워서 체온으로 추위를 버텼다는 건 정말 뭐 몸으로서도 표현이 될 만큼 마음 뭔가 알 수 없게 힘이 뭔가 쭉쭉 빠지는 느낌이 그래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따뜻하면 잠이 안 와요. 나도 그렇긴 해. 그래서 뭔가 이게 부모님이 너무 따뜻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치. 네.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추위를 체온으로 버텼다는 거는 정말 그런 느낌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나름 근데 저도 나름 그 벌레들이랑 잘 같이 살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잘 살았다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살았던 집에서 온갖 벌레들이 다 나왔었어요. 정말. 정말 그 정도로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기가 그러니까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뭐 산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벌레들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벌레가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정말 많았어요.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모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되게 힘들었는데 그 온갖 악재가 약간 겹쳤다는 그런 느낌의 사연이라서. 근데 다행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네. 나서는 다음 자취 때는 좀 굉장히 이것도 저도 경험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전자레인지, 밥솥, 침대 이런 것도 직접 고르고 구입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죠. 저도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침대 중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굉장히 푹신푹신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누우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침대. 매트리스야. 매트리스인데 이 원래 평소는 이래요. 근데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누웠다 그럼 이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매트리스였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이렇게 잠이 달 줄이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저희 댄스 선생님 쪽에 침대는 아닌데 약간 소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1인용 소파 같은 느낌인데 형이 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살까 했는데 굳이? 이게 지금은 우리가 뭔가 직접 우리가 고르고 이렇게 구입을 하고 직접 몸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회사에 건의를 드리고 이제 우리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구입을 해주시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죠. 뭔가 이게 또 취미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만족감이 조금 들지 않은 그런 만족감이 들 틈이 없는 거지. 맞아요. 사실 굉장히 감사한 거고 재밌는 거고 에어프라이기는 검색해봤어요. 맞아요. 진짜 그 당일날 저 저녁에 가서 형아 에어프라이가 진짜 뭐야?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자취를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제일 긴 사연, 네, 자취 그런 것 같아요. 경력인가? 자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하면 역시 병원 갈 힘이 없을 정도로 아플 때였어요. 네, 아까 저희가 아플 때 서럽다고, 혼자 있을 때 아프면 더 힘들다고 하는 말이 어떤 건지 그날 알았어요. 집에 약이 있어도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니 밥도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워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있으면 이대로 쓰러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저는 건강하더라고요.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 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 알람을 3개 맞추는데 시간을 착각하고 잘못 맞춘 날, 전 늦잠 자면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일어나서 출근해야 해요. 1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하는 일이지만 그 연락을 받은 순간은 진짜 소름. 이런저런 힘든 점이 많이 있지만 현재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최근에 친구와 잠깐 생활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에게 자취생활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는 점.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와 한몸이 되어도 현이를 보러 갈 수 있을 때 자유롭게 가고 친구랑 늦게까지 놀다 들어가도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추워요.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고 이불 꼭 덮고 자기 그럼 이만 총총. 정말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 맞아요. 물씬 드네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말씀에 약간 동의하면서도 왜 그렇게 되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인 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래. 맞아요. 맞아. 이미 너무 프로신 거죠. 맞아. 이미 너무 이제 자취에 너무 익숙해지면 뭔가 불편해지고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와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쵸. 그거 자체가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플 땐 제일 서러운 걸로. 근데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 상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플 때 정말 네.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밥도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럼요. 누워 있고 근데 깨워줄 사람도 없고 그쵸. 근데 몸 관리는 혼자 다 해야 돼. 그렇죠. 몸 상하기가 쉽다. 몸 상하기 정말 쉽다. 자 다음.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가 자취였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 혹은 자취를 하게 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라 사연을 보내봐요. 어쩌면 자취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된 건 작년인 20살 때 학교 캠퍼스가 남양주로 이전하게 돼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대구인 본가를 떠나와 서울 근처인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놀러도 가고 통금없는 자유를 누릴 생각에 들떠서 4시간 거리를 저의 많은 짐들과 함께 열심히 올라오게 되었죠. 처음엔 좋았어요. 늦게까지 놀고 외박을 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좋았죠. 물론 방학 때만요. 그래도 친구 집 가서 술도 밤새 마시고 오전 9시인 1교시 수업도 가고 나름 알찬 자취 생활을 보내나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취방에서 먹는 건 배달 음식이나 햇반, 라면 같은 즉석 식품을 계속 찾게 되고 그런 것들만 먹게 되니 아무래도 몸이 엄청 좋을 순 없더라고요. 또 밥을 챙겨주거나 하는 사람도 없어서 굶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느낀 게 집밥이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라던가 여튼 그런 집밥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역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엄청 아픈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괜히 서럽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자취생분들이 공감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보단 적응해 나가고 있어서 밥도 잘 챙겨 먹고 몸도 잘 사리면서 열심히 학교를 잘 다니다 곧 있으면 종강과 함께 졸업을 하게 되었네요. 졸업을 하게 두 번 소절이네. 되었네요. 앞으로도 직장을 얻고 자취를 더 해야지만 지금의 경험들이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취하고 있는 션디와 위인더존 멤버들 그리고 자취를 하고 계시는 위씨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잠도 잘 자게 해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들 따뜻하게 입는 거 잊지 마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태까지 사연 읽어준 주한 DJ 고생 많았어요. 샨디 고생 많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집밥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어머니 이게 된장국.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밥이 어디에 집밥을 집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 그게 왜냐면 저희 어머니 슬프네요. 의 요리는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이제 다 커서 내려가면 따로 밥을 해주시지는 않고 이제 제가 평소에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숙소 생활을 할 때 못 먹는 거 먹고 싶었던 걸 먹고 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고기죠. 고기 칙칙하러 가죠. 그죠. 칙칙하러 가거나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외식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고기를 사서 그냥 집에서 구워 먹곤 하는데 그게 집밥이에요. 그게 집밥이에요? 네, 그게 집밥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와 집에서 구워 먹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맛이 나요. 장이나 저는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 직접 장을 이제 뭐 나름의 그런 방법으로 좀 조금이라도 뭘 섞어서 만드시거든요. 네. 그 차이인 거죠, 사실. 저희 어머님 그런 거 안 만드시는 걸 알겠는데. 그런 김치 같은 거를 만드시나? 항상 이제 약간 그 왜 잘하시는 고모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얻어오실 거야. 이제 어머니도 약간 이제 본인이 담그신 거랑 맛의 차이가 있는 걸 아시고는 약간 근데 어머니께서 근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어머니가 담근 김치 맛보러 갈게요. 그리고 그런 이제 왜 집밥이 어디 집밥이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제가 외삼촌 댁에 살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먹은 집밥도 맛있었고 그 다음에 하숙집 살 때도 사실 되게 맛있었어요. 되게 이제 요리를 잘하셔서 닭갈비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저는 안 좋아했지만 게장을 해주실 때도 있고 직접 그걸 다 손수하세요. 그쵸. 그런 거에 감동받는 게 사실 집밥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비싼 그런 가게에서 먹는 것이 맛은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학생부터 계속 이제 자라오면서 먹었던 그 혹여나 그게 사오는 걸지라도 집에서 계속 먹던 것들을 입맛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집밥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딱 집에 들어와서 네. 밥에 치킨 그만 먹어요. 아 치킨이랑 안 써요. 알겠어요. 방금 나 지금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난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또 여기서 한 1년 전에 맨날 먹었던 그 치킨 또 시켜 먹어야지 이 얘기한 줄 알았네. 아니 그 친구 이미 나랑 좀 멀어졌어. 보내줬어요? 보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시켜 먹을 거야. 어제 그거 다 먹었잖아. 아니야, 다 못 먹었어. 다 못 먹었어요. 배불러서 남겼어. 그럼 섞어 먹지. 자, 다음. 네. 다음 사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디. 오늘의 주제는 자취라고 해서 한번 써봐요. 혼자 살면 끼니 챙기기, 청소하기가 제일 귀찮지 않나 싶어요. 뭐 이건 기본 베이스로 하고 전 저만의 자유를 위해 고향에서 먼 서울을 택해 혼자 올라왔습니다. 집에 억압이 심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틀에 묶여 사는 거는 정말 싫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우스갯말로 서울에선 눈 뜨고 코 베인다 하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움직이는 저를 생각하면 서울에 올라온 과정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 1,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난 혼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기도 했고 자괴감에 빠져 살기도 했고요.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다 이겨내고 프로 자취러 서울 완벽 적응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진작에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나름의 꿈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지만 뭐 제가 택한 일이니 이게 잘하는 거고 맞는 거겠죠? 뭔가 횡설수설 급하게 사연을 끝내는 것 같지만 션디 오늘도 사랑하고 햇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아직 진행 중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근데 뭔가 약간 굳은 의지와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일단 잘하고 있는 것과 생각도 들지만 제가 택한 길이니 잘하는 거고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앞으로도 그 방향성을 계속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무튼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아 근데 원래 사부작에서는 댓글을 좀 적게 읽나요? 보통 하나를 읽고 여쭤보고 이렇게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가요? 제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원래는 그러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잘못했어요. 읽으세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있으니까 둘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에 맞춰서 팬분들 의견도 살짝씩 보면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집밥 먹고 싶네요. 아, 전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 소통해요. 자,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항상 사부작을 듣고 보고만 하다가 오늘은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주제가 자취에 대한 이야기여서 쓰게 되었고, 자취를 하게 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사연을 쓰기에 앞서 오늘 제 TMI를 션디에게 풀어봐도 될까요? 주디에게 풀어봐도 될까요? 저는 사랑니가 4개나 다 나왔대요. 어떡해. 어떡해. 근데 나올 거면 이쁘게 나오지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나와서 오늘 오른쪽 위아래를 뽑고 왔어요. 이거 한 번에도 다 못 뽑잖아. 여기 뽑을 거면 오른쪽 뽑고 그 다음에 왼쪽이잖아요. 아마 션디가 사부작을 할 때쯤이면 저는 마취가 풀려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 테니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응원 한마디만 부탁할게요.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해요. 뭐 물어보셨어요? 근데 약간 사랑니를 뽑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난 거는 확인을 했는데 나도 낫긴 낫다 그랬어. 네, 근데 이거를 직접 근데 저는 아플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안 뽑아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나도 그랬어. 안 뽑고 있는데 제발 우리 사랑님한테 나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자취를 하게 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 저는 자취를 하게 된다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제가 매우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외박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자취를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위시들하고 위인더존이 활동하는 모든 곳을 함께 가보는 거예요. 일명 올출이라고 하죠. 자취를 계획하고 실행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이런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션디가 사연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디가 사연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그럼 안녕. 사랑니는 정말 예상도 못했다. 정말 재밌네요. 근데 자취를 하게 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거. 사실 약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 사연에 대해서는 네. 보통 이제 자취를 시작하게 되는 때는 20살이 되고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정말 짧아요. 대학을 입학하고 대충 한 1학년이 끝나는 정도, 아니면 1학기가 끝나는 정도까지인데 그 뒤에는 이제 너무 무뎌지기도 하고 사실 본인이 일들에 치이면 사실 잘 못하게 되죠. 이게 그리고 또 집안일과 집을 떠나서 하는 어떠한 일들은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서러울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취를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물론 밤늦게까지 뭔가 다음날 무리가 올 때까지 하는 거는 안 좋지만 사실 부모님과 함께 지내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거에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아요. 가끔 저희 멤버들끼리도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좀 오버를 해서 늦게 밤새진 않고 저희에게 다음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새벽까지 얘기를 하다가 자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끼리 즐거워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어떤 옛날에 영화를 이제 친구랑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좋지. 이 애초에 그러려고 만난 거야. 맞아. 아침 첫 차를 타고 가자. 야, 심야 영화를 같이 보고, 물론 그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였지만 그렇게 자기가 이제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같이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본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했던 시간이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기억에 남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저는 친구들이 한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저까지 포함하면 4명이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꼭 맨 마지막에 가면 누가 짱이네 누가 이기네 아니 영웅을 봤네. 아니 어떤 영화를 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웃긴 영화를 봤어요. 웃긴 영화를 봤는데 그냥 얘가 제일 웃겼네 이런 거? 그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꼭 나는 얘보다는 이러면서 얘가 더 웃기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친구들이 말을 먼저 하는 애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배우가 짱이었어 오늘은. 맞아. 연기는 이 배우였어. 오늘은 이 배우가 짱이었어. 막 이런 그래서 거 연기를 있잖아. 너무 잘하셔서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이분이 짱이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빠져가지고 그러면 누가 제일 연기를 잘하냐 로 빠지고 누가 제일 멋있냐 누가 제일 그런 걸로 빠져요. 맞아. 꼭 딴 길로 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고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밤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누가 그때부터 이미 누가 짱인지.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주로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저희는 주한이 형은 디테일 얘기를 많이 해요. 자나깨나 디테일이라고. 안 그래.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뭔가 위인도전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버 공연을 해야 된다면 그 커버곡에 대해서 좋고 난 이런 곡에 요즘 빠졌다. 아니면 너 이런 곡을 했으면 좋겠다. 섹시한 걸 했으면 좋겠다. 내지 대부분 근데 저희 모두가 동일한 건 섹시한 거긴 해. 그런 느낌으로 계속 빠지죠. 아무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사연에는 그림이 있는데 일단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안씨. 처음으로 사부작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번 주제가 20살 때 처음 자취를 시작해 이제 자취 N년 차가 된 저한테 딱인 주제라 글재주가 없더라도 한번 써봅니다. 자취하면서 힘든 순간이 아주 많았지만 저는 저희 집 강아지를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 보고 싶지 않냐고 묻곤 했지만 사실 부모님과는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종종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는 걸 확 느낄 일이 그다지 없었고 사실 20살 넘어서 독립하면 밤늦게까지 놀고 또 외박도 가끔 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더 커서 다시 부모님과 같이 살라고 하면 이 생활에 너무 적응해버려서 같이 사는 건 솔직한 마음으론 싫거든요. 아주 솔직하십니다. 사실 저희 큰 누나도 그랬죠? 저희 다 동의하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제가 다시 본가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 딱 하나는 바로 저희 집 강아지가 보고 싶어서요. 저희 집 막내 울 강아지 이름은 원이인데요. 시험군의 예전의 이름과 똑같아서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시험군을 좋아하게 된 게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원이는 제가 옛날에 원인 거 알았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 자연스럽게. 원희는 벌써 나이가 18살이나 먹은 시추예요. 라고 이렇게 보이실라 모르겠는데 밝기 때문에
이렇게 시추라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 아이. 시원군이 혹시 궁금할까봐 사진도 같이 보냅니다. 3개월 때부터 같이 자라온 애기라 저한텐 제가 업어 키운 동생이랑 마찬가지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런 애를 한 달, 2달 넘게 못 본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예전엔 집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먼저 반겨주던 애기가 있었던 게 얼마나 그리운지. 이젠 자취한 지 N년이 지났는데도 밤늦게 들어갔을 때 고요한 집안이 아직도 낯설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 욕심껏 원희를 제가 사는 서울집에 데려올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래도 집에 계속 사람이 있는 본가에 있는 게 원희한테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서 그 욕심을 포기하곤 해요. 흑흑, 이 사연을 쓰다 보니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저한테는 아직도 애기인데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오늘도 뼈에 새기며 조만간 또 본가에 내려가야겠어요. 내려가서 또 사진 500장 찍어 올 거예요. 아마 본가에 반려동물을 두고 떨어져 사시는 팬분들 마음이 다 비슷하겠죠? 이번 주말엔 위시 팬미팅을 가야 해서 본가에 내려갈 수 없으니 대신 강아지 같은 시연씨 보면서 이 허한 마음을 달래보려 합니다. 랜선 강아지 김시현씨 감사합니다. 지루한 사연 읽느라 고생했어요. 주말에 만나요. 되게 귀여운 시추인데 저는 이 사연을 읽을 때 굉장히 낯설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 옛날 이름이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원이가 나오니까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원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니지 시연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꼭. 근데 아니 상관없다고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는 원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는 굳이 이제 시연이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반려동물 키운 적 있어요? 저 아마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약간 걸어 다니는 게 어색할 때? 네? 저는 기억이 굉장히 흐릿하게 있어요. 근데 집 밖에 키웠었던 강아지랑 네네. 고양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이제 아파트 생활하면서 거기 안에서 키웠던 애완동물은 없었고. 아무튼. 근데 정말 강아지를 너무 요즘에 난 더 키우고 싶더라. 그게 제가 어떤 강아지가 유독 생각이 나냐면 제가 옛날에 그 고향에 살 때였는데 그때 제 친구 집에 친구가 포메라니안을 키웠어요. 포메라니안이 굉장히 작고 앙증맞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는 층에 딱 도착을 하면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가 막 짖어요. 집안에서부터. 저희는 복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한 3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첫사람한테 이렇게 짖어요. 짖는데 그 친구가 한번 쓰다듬으면 굉장히 조용해져요. 절대 안 짖어. 그 친구한테. 그 다음에 들어가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또 확!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쓰다듬고 가면 그 친구는 또 허락해줘. 약간 문지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친구도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친구도 그제서야 총총총총 이제 저희 뒤를 따라오면서 저희한테 애교도 부리고 혹은 자기 이제 그 집으로 가서 뭐 장난감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만 생각하면 저도 아직도 이제 그런 느낌? 되게 귀여워요 그 친구가. 있다면 약간 지금 본다면 사진을 찍어 오고 싶을 정도로 그 친구가 되게 귀여웠어요. 나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커피를 사러 커피숍을 가는데 이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저를 보고 막 짖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앞에 딱 봤어요. 그리고 안 짖어요. 그래서 제가 귀엽다 이렇게 몇 번 쓰다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앉아 이랬는데 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겠다. 너무 귀엽겠다.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정말 아침에 이 나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정말 너무 귀엽겠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저는 좋았어요. 반대로 또 하나의 예시가 또 있는데 어떤 이런 거였냐면 그때 당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포메라니안을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그 친구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 집에 갔을 때 또 다른 강아지가 있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의 개였냐면 그 짖는 게 엄청 사나워. 그리고 소리도 엄청 우렁차. 그 강아지는. 그리고 생긴 게 너무 귀여운데 약간 군견 같이 생긴 애들 있죠. 그 군견의 약간 미니 버전. 크기는 이만해. 그 친구도. 그 친구는 아주 귀엽다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격성을 떼요. 그 친구는. 이제 되게 그래서 다들 무서워했어요. 그 친구 집에만 가면 되게 다 무서워하는데 유독 저한테만 안 짖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면 내가 또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들었어요. 알겠어요. 안 짖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계속 쫓아가서 제 친구들이 이제 옷장 위로 이렇게 이러고 있을 정도로 그냥 되게 무서워했어요, 제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위로 오는 거예요. 제 무릎 위로. 이 친구 귀여운 걸? 하고 그런 찰나에 여기가 이제 따뜻해지기 아이고야.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는 다시는 안 갔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데리고 나온 걸 본 적은 있는데 절대 내 무릎 위를 허락하지 않았어. 내 무릎 위를 다시는 허락하지 않았어. 한 번 더 올라 그랬는데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잠깐만. 근데 그 따뜻해졌다는 게 네. 이제 그냥 소변이었어요. 소변이었군요. 네, 다행히. 그래서 혹시나 그 친구에게 이제 옷을 빌려 입고 저는 바로 귀가했습니다. 잘했죠. 네. 정말 좀 영역 표시했다고 저한테. 그렇네. 영역 표시일 수도 있겠다. 동족을 만나서 그래. 알아봤나봐요. 우리 집 강아지 미용실 가면 성격 있다고 그런 말을 이제 들을 정도로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겠죠? 빠른 귀가 찜 당했다고. 아마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읽고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보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디.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취를 해본 건 아니지만 1인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집을 떠나 어찌됐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마음에 사연을 적어봅니다. 사실 기숙사에서 살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한 학기 동안 살고 있네요. 1학기까지는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한 거리였는데 집이 이사한 뒤로는 지하철로 갈 수는 있지만 통학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려 기숙사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석 달 정도 살고 있네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자면 첫째는 역시 벌레. 지금은 날이 추워져서 벌레가 많지 않지만 학기 초만 해도 벌레가 정말 많았어요. 환기시키려고 잠깐 열어놓은 창문 틈새로 온갖 딱정벌레들과 나방들이 조우를 하더라고요. 방충망도 있는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 건지 모를 일이었어요. 근데 혼자다 보니 잡기는 해야겠고 잡아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무섭고 한 번은 눈에 뵈는 게 없으면 겁도 없어진다는 말을 믿고 안경을 벗고 흐릿한 눈으로 막 여기저기 때린 적도 있어요. 옆방분이 시끄러우셨을 것 같아 괜스레 죄송해지는 기억이네요. 형 벌레 잘 못 잡죠?
아니 난 그냥 잡아. 그래요? 응. 왜 내가 잡은 기억밖에 없지 난? 아니 유독 이순영이랑 경원이가 좀 경계를 하는 편이지. 경계를 많이 하는 편이지. 약간 이 말을 들으면 만약에 눈이 안 좋았으면 진짜 따라해봤을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어떤 거? 이순이 공격력 1짜리 무기 쓴 거. 깃털 같은 걸로. 아니 깃털은 아니고 박스인데 네. 공격력이 1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이 벌레를 잡으려고 때리는데 이렇게 잡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벌레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죠.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네. 사실 모기는 지금도 나와요. 모기향을 겨울이 되어가는 지금에 켜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요? 그래도 물리는 게 슬픔이라면 슬픔입니다. 얘는 자는 중간에 자꾸 귓가에서 앵앵거리는데 그게 아주 짜증나요. 근데 잡으려고 불을 켜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벌레와 공생하는 혼자 사는 삶이 첫 번째로 힘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밥입니다. 많은 혼밥러, 자취러, 기사로가 뭐야? 기숙사를 사람? 줄인 분들 같아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챙겨 먹는 건 너무 귀찮지 않나요? 특히 저와 같이 공동 부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인을 위해서 부엌의 사용도 더욱 조심히 해야 하고 일단 시끄러우면 또 안 되고 그래서인지 그냥 안 먹고 지나가는 끼니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시간을 엄수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밤에 주로 활동하는 타입이라 밤에 활발한데 밤에는 부엌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입사 뒤로는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약간 밤에 잘 못 먹는 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랑 비슷한 느낌인가? 그런데요. 아무래도 기숙사니까. 저는 기숙사로는 처음 들어. 저는 바로 알아챘어요. 요즘 사람이니까. 네. 또 반대로는 다른 분들이 간혹 부엌을 더럽게 사용하시거나 냉장고 안에서 제 영역을 침범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참 곤란한 것 같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괜히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까봐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가족이 아닌 여럿이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멤버고 숙소에 사는 저희로서도 네.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치킨이 냉장고에 있겠지 하면서 갔는데 치킨이 없을 때 그 허탈감. 미안해. 우리 치킨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갔는데 준아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새로운 치킨을 시키면 돼. 그런 거죠. 그럼요. 그럼 시키면 되는 건데 뭐. 근데 지금은 약간 2시 반이 되어서 딱 그 자주 시켜 먹는 브랜드가 문을 닫았을 때의 상황을 그리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느낌이죠.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 집이 유독 장사가 잘 돼서 그럼요. 일찍 닫더라고요. 일찍 닫죠. 근데 저희는 아직 벌써부터 단골이 돼가지고 다행히 이제 뭔가 자꾸 주세요. 자꾸 늘어나요 서비스가. 그리고 잘못 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다시 볼 정도로. 근데 약간 전 놀랐던 게 이제 경환이가 한번 그 집 거를 이제 본인 휴대폰으로 시키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경환이가 전화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전화. 저한테 전화가 주소가 같으니까 제가 자주 시켜 먹으니까 제 번호로 와서 혹시 또 시키셨는 게 맞냐고 그래서 저한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갖다 드릴게요 하시는데 저 혼자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 되게 웃겼어. 심지어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저희가 도착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사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머 집주인이신 분이 그 가게 하시는 분이 일단 그냥 오라고 했나 봐요. 그 치킨을 두고. 진짜요? 그래서 너가 한 마리를 더 시켜서. 맞아요. 한 마리를 그래서 더 시켜서 온 두 마리의 가격을 다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할 정도로 신뢰가 쌓인 이런 경우가 정말
되게 근데 그 집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위인들 모두가 좋아하는 그럼요. 치킨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셋째는 아무래도 혼자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1인실 기숙사가 좋고 편한 건 사실이지만 불 끄고 침대에 누워 멀뚱히 천장을 바라볼 때면 기분이 저절로 다운돼요. 평소엔 잘 듣지도 않던 걱정들이 마구마구 생각나고 그래서 불면증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는 생각이 많아져서 잠에 쉽게 들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아주 피곤해도 정신은 예민하게 깨어있으니 힘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혼자 산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매일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심심히 위로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있고 책도 읽고 위인도전 컨텐츠도 보며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지게끔 또 혼자만의 여유를 한껏 누릴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죠. 이 사연을 듣고 많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공감과 위로가 되게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션디에 대한 애정도 함께 이 사연에 담아 보내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저희 이 사연을 읽으면서 치킨 얘기를 더 한 것 같은 게 조금 더 걸리는 마음이 아니긴 한데 저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튼 월 매출의 반은 아니요, 그 집 되게 장사 잘 돼요. 엄청나게 잘 되는 거 엄청 잘 돼요. 보통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이 3시까지 혹은 2시 반까지 하면 그 집은 한 1시? 반이면 끝나죠. 1시나 길면 1시 반에 끝나요. 되게 잘해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 오늘 사부작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보셨는데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주디.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나요? 저는 저희 멤버들 전부 다 초대해가지고 제가 감당할 자신이에요. 한번 100분 토론 느낌으로. 100분 토론 느낌으로. 네, 주제는 사연은 한 2개 정도만.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특별 기획. 1시간 반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특집으로 사부작 라디오가 아닌 사부작 토론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주제가 어떤 걸로 정해놓든 쓸데없어야 돼. 네, 정말 어떤 걸로 정해놓든 치킨은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춤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들릴 거고 저희 TMI 들릴 거고. 맞아. 다 그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잘 나올 테니까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더 길어졌네요. 원래 어느 정도예요? 원래 1시간에서 50분 정도로 사연을 끝내고 2부 게스트를 모셔요. 보통은.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짧게 거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둘이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 그래도 저는 혼자서 약간 뭔가 다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제 의견 플러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추가되는 거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을 읽는데 옆에서 리액션이 들어와. 와, 좋아요. 좋아요. 그럼 좋아요. 리액션 좋아. 아주 좋았어. 칭찬. 치킨은 뼈 순살. 끝까지 치킨 얘기로 마무리하는 사부작원이었는데 무조건 순살이에요. 그럼요. 무조건 순살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부작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오늘 2시간 반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리밋이 있어요. 네. 저희도 모르는 리밋이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사부작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주한 형이 말한 토론을 들고 오던, 아니면 다음에 또 주한 형의 의견을 듣고 또 다른 이제 특집으로 오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또 션디한테 문의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사부작원의 시즌 3 션디, 좋아. 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와, 이런 거 있다고 얘기 왜 안 했어? 방금 만든